장현은 역시나 구원무와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길채가 청인에게 팔려갔다는 소식을 접한 구원무는 길채를 보지도 않고 조선으로 돌아갔으나 포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길채를 확인한 장현은 앞뒤 가리지 않고 길채만 보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온몸을 다해 가슴 아파하던 장현. 하지만 장현이 길채를 면전에 두고 쓰러지거든요. 쓰러진 와중에도 그는 길채에게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고자 기를 쓰죠. 귀한 상품의 거래를 방해했으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장현이 길채만 바라보며 방심한 틈을 타 요 인간들이 일격을 날린 것 같거든요. 장현이 쓰러진 사이 길채는 다시 갇히게 되지만 장현은 다시 포로시장으로 길채를 찾아오죠. 날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길채는 자신을 돕기 위해 내민 장현의 손을 거절하는데요. 싫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겠어. 청나라 왕야의 집 노예로 있던 영랑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해냈던 장현이 못 봤으면 모를까 절대 다른 이도 아닌 길채를 이런 곳에 둘 수 없습니다. 결국 길채는 장현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고 둘은 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 누가 상대방이 있는 건너편으로 넘어온 것일까요? 장현이 있던 위치에 이 꽃병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장현이 잠든 사이 길채가 장현 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항상 그래왔듯 길채는 장현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꿀잠이 든 것이죠. 장현은 길채가 갈아입을 새 옷을 준비하지만 길채가 그 옷을 입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장현의 숙소에 찾아온 부우치 이자가 걸립니다. 부우치 뒤에 보이는 문, 분명 장현과 길채가 밤을 함께 보낸 그 문 같거든요. 포로시장에 있어야 할 부우치 이자가 왜 장현의 숙소를 찾아온 것일까요? 길채가 장현의 숙소를 떠나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 장면이 확인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장현의 숙소로 찾아온 부우치가 길채를 먼저 만난 것이고 부우치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은 그녀, 장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길을 나선 것 같습니다. 황녀께서 이 여관을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했어. 각하는 자기 사람을 시켜 장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장현이 포로시장에서 한 여성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각화는 감이 왔겠죠. 장현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는 여인이 심양에 등장한 것이고 그 여인을 장현이 포로시장에서 구해냈다는 걸 각화가 알게 된 것이죠. 하여 각화는 부우치를 통해 길치에게 전달합니다. 장현이 다른 여인을 만날 경우 장현을 망가뜨리겠다. 자신 때문에 장현이 다치는 꼴을 볼 수 없는 길채는 장현 모르게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장현을 떠나 어디론가 찾아간 길채, 길채의 복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황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조선에 끌려온 심양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길채 그녀가 어떻게 황제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황녀인 각화가 아니고서야 절대 길채가 황제 앞에 설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장면이 각화가 활을 들어 어딘가를 겨누고 있고 장현이 길채를 외치며 들판을 뛰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길채를 구하기 위해 장현이 뛰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길채의 복장과 이 표정, 분명 길채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황제 앞에 섰던 길채가 들판에 선 이유, 각화가 황제를 이용해 길채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자연과 그녀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각화가 길채를 살려주기 위해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달리는 장현, 누군가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각화. 분명 장현과 각화가 향하는 곳은 길채이고 각화는 특히 길채를 죽여 장현의 마음까지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무가 길채를 향한 마음을 접어 이제 좀 편히 드라마를 볼 수 있나 했더니 각화라는 강력한 연적이 등장해 자연과 길채의 사랑의 여정이 더욱 험난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연과 길채 그리고 각화 이 세 남녀가 보여줄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